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또 우리 한국 사회와 경제를 가장 아래에서 떠받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과 또 한국 사회의 이주 노동자 고용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MC를 맡은 정영섭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 캄보디아 노동자 속행 씨가 숙소로 쓰이는 비닐하우스 숙소 내에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주 노동자의 기숙사, 숙소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주 노동자의 기숙사 생활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섹알 마문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주 노동자들의 기숙사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어떤가요? 일단 이제 그 심각하다는 것이 실제로 뭐 어떤 좋은 기준에서 네. 뭐 우리가 뭐 보면은 아파트 단지에 뭐가 물을 새고 있구나. 이거 심각하네. 예. 아니면 뭐가 콘크리트 벗어났구나. 뭐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고 보는데, 근데 이주 노동자들의 기숙사가 얼마큼 심각하냐 말로 표현하지는 못한 정도예요. 네. 그 이유는 뭐냐? 그거는 이제 집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집에 이런 문제 있다. 근데 사실상 이주 노동자들 중에 이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집이 아닌 컨테이너과 그런 샌드위치 패널을 만드는 네.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살니까 네. 그걸로 과연 우리가 집이라고 해서 이 집에 이런 문제 있고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나? 네. 말로는 그거 표현하기가 좀 어렵고, 근데 이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거의 한 70% 넘게 예. 살고 있는 것이 이제 컨테이너 아니면은 공장 안에 한쪽에 어떤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주는 집이나 공장 옆에 샌드위치 패널로 이제 만드는 집이구나, 아니면은 되게 심각한 건 이제 컨테이너. 예. 1층, 2층 이렇게 만들어놓고 쌓아놓고 거기에 1층에 사람 살게 하고 2층에 사람 살게 하고 변의 시설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런 컨테이너이든 아까 얘기하는 공장이면 이제 공장 안에 만드는 방이든 아니면 공장 옆에 만드는 그 샌드위치 패널 건물이든 한 방에서 한 3-4명 살면서 월급에서 매월 15만 원에서 25만 원, 예. 30만 원까지 줌에서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 예. 집이라고 할 수 없는 소위 임시 가건물이라고 하죠.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또 비닐하우스 이런 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제가 알기로도 거의 절반이 넘고 또 농업이나 어업에서는 거의 70%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런 데에서 집이 아닌 곳에서 살면서도 기숙사비 명목으로 말씀하셨듯이 15만 원, 20만 원, 많게는 30만 원, 40만 원까지 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또 직접 이제 상담을 받으시는 사례들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황당을 할 수 있는데요. 한 4개월, 한 5개월 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컨테이너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데 문 열리고 보니까 앞에서 뱀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진짜 그냥 하는 말 아니냐고 생각을 해서 설마 한국에서 뱀이 어디 있나. 그래서 그 노동자가 영상을 찍어놨더라고요. 네. 그거 이제 보내주면서 그래서 어떻게 뱀이 오냐, 가까이 집이나 공장이 없냐. 그래서 자기 가까이는 이제 공장 시설이 있는데 네. 그런 사람 사는 집이 없어서 컨테이너에 살고 있으니까 뒤에 바로 산이니까 네. 산에서 이제 내려왔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무서우니까 이 회사에서 자기가 이제 다른 데 가고 싶다. 그렇게 이제 그런 산남이 들어오고 그래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했죠. 예. 고용센터에 문제 제기해서
그 노동자가 이제 결국 회사를 바뀌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또 다른 사례를 좀 얘기를 해주면은 펑키들 되는 집인데 예. 얼마나 오래됐는지 사람 몇 명 이렇게 흔들려도 아마 벽이 다 무너지는 아. 그런 집이고 샤워실이나 화장실은 진짜 말도 안 된 예.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살면서 이 노동자한테 15만 원씩 받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이 노동자 계약서에 보면은 아예 집을 이제 미채공이라고 돼 있는데 제공하지 않는다. 않는다. 아. 근데 이제 그것도 참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사람한테 15만 원씩 빼서 그 집에 살게 했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하면은 불법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회사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이제 고용센터에서도 아 그러면은 이 노동자 따로 가서 살면 되지. 사장도 여기 집이 알아서 집을 구하면 되지. 그 구하면 얘기네요. 집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게 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살게 했으면 돈을 받지 말아야지. 그러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는 이제 고용센터에서 이제 무책임이게 책임 없게 왜 노동자 따로 살면 되지. 근데 이제 이주 노동자한테는 그거는 쉬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예.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집을 이사 간다. 예. 그러면은 한 거의 3개월 좀 집을 알아봐야 예. 어떤 집에 이사 갔는지 저 집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국 사람한테도 그런 힘든 상황인데 말도 못하고 한국말도 잘 안 되고 그 사람이 한국에 오는지도 이제 몇 개월 안 됐고 그 사람한테 정보도 잘 모르고. 어떻게 예. 집을 얻냐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노조랑 연결되면은 상담 받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결국 이 한국인은 모든 이주 노동자들을 상담을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안중원 기숙사에 살면서도 말도 못하고 계속 거기서 이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예. 그런 뭐 몇 가지 상담 사례만 들어도 너무나 심각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기숙사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일을 하고 나서 쉴 수 있는 그리고 내일 또 다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편안하게 자기가 쉼을 가지고 자기 건강과 또 그런 안전에도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열악한 공간에서 또 집이 아니고 또 임시 가건물 이런 데서 살게 되면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일단 이제 첫째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뭐 그렇게 사장들한테 돈만 뺏긴 거 아니라 예. 이 사람이 그런 안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자기 공간권도 되게 안 좋아졌다고 볼 수 그렇죠. 있고 네. 특히 이제 공장 안에 있는 집들 보면은 공장 안에는 이제 그런 먼지도 많이 나고 소음도 되게 많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24시간 만약 거기 노출돼 있으면은 이 노동자가 나중에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무조건 아플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안 나타나는 이유 중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어릴 때 거의 오잖아. 20대 많이 오니까. 예. 20대 와서 그런 환경에서 살아도 그리고 이제 20대니까 아무렇지 않은 큰 병이 안 나타나는. 안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한 10년 일을 하다가 본국에 들어가면은 그거 이제 나타나는 그때부터 아프기 또 시작하는. 아프기 시작하고 예.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예. 그 일 끝나고 내가 편하게 네. 내 집이라고 생각할 때 하고 살아야 됐는데 그런 곳이 아닌 공장 안에 그런 건 있으니까 24시간 동안 그런 공장이 안 좋은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네. 이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공장 안에 있으니까 결국 사장들이 예. 전화해서 이거 뭐 물건 좀 나왔으니까 신을라래. 아무 때나 와서 일을 시키는. 일을 시키 쉽게 네. 접근할 수 있으니까 예. 만약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기숙사가 공장 안에 아니라 바깥에 있으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고 예, 예. 공장에서 이제 사장이 한
봄날에 잡아먹으려고 이제 강아지를 키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한테도 네. 이 소속 설날에 없잖아요, 사장들이. 예. 공장이 일을 안 하니까. 예. 팝을 이주노동자한테 줘야 된다고, 자루를. 돌보게, 어. 개까지 돌보게 하는. 근데 이주노동자도 사실상 그 신월날에 친구들 만나러 네, 가야 네,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강아지 밥을 줘야 되니까 결국 자기 시간이 없어지는. 자기 시간이 없고 신월날에 또 어디 갔다가 무조건 와서 이제. 그 강아지 예. 밥 시간 되면은 근데 이제 그 어떤 노동자가 웃으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밥을 주고 키우면은 그 강아지에 대한 정을 두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다고. 잡아먹어서. 잡아먹어서. 그 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에 살면은 이제 결국 문간에 또 안 죽고 그리고 이제 노동자가 자기 권리 주장할 때도 네. 애매한 상황이 있거든요. 네. 왜냐면 나는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일을 안 한다고 하면은 사업주가 당장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있어서 이 기숙사 문제를 결국 해결을 하려고 우리가 만약에 고민을 한다 그러면은 뭐 정부 차원에서 어떤 거는 해줘야 되지만 그 사장이 그거는 100% 책임져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야지만 이 노동자들이 그 공장에 안 좋은 환경에서든 벗어날 수 있고 일할 때만 거기 있지만 벗어날 수 있고 사장 눈 밖에 나가서 사람으로서 그냥 사는 곳이 아니라 집처럼 예. 자기 집이라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여성 노동자들은 좀 더 뭔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먼지나 소음이나 뭐 이런 것들에 24시간 노출된다는 것에 더해서 사장이 뭐 언제든지 일을 시키는 것도 있지만 사생활 보장이 안 되는 그래서 먼저 언제든지 뭐 사업주나 관리자가 문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엄청 심해요. 저희가 비닐하우스 집이 아니다라는 이제 영화를 만들었어요. 예. 만들 때 결국 이제 그 이주 노동자를 따라가서 예. 그 이주 노동자 말로는 자기가 이제 그 어떤 집에 자기 짐을 놔두고 왔는데 네. 그 기숙사에 예. 컨티나 있는 기숙사에 짐을 놔두고 왔는데 그 짐을 찾으러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영화를 촬영 때문에 그 친구를 이제 폴로잉해서 갔는데 예. 결국 이 친구가 사는 집이 뭐냐면은 비닐하우스로 만들어주는 그 하우스 안에 컨테이너가 있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한 컨테이너 컨테이너에 있는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니까 비닐하우스니까 위에 완전히 뻥 뚫어져 있고 네. 아마 구멍 났고 네네. 거기서 바람 쑥쑥 들어오고 예. 이제 우리가 그 노동자랑 토론하니까 노동자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왜 조용히 하냐? 옆 컨테이너 사장이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불을 켜져 있으니까 사장님이 거기서 잠도 잔대. 그래서 사장이 있으니까 조용하게 우리가 짐만 갖고 간다고 예.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처음에는 밤 10시인데 있을까? 그러니까 언제 가니까 사장이 컨테이너에서 나온 거예요. 네. 자기가 거기서 산대. 네. 그래서 우리는 사장님 사람이 그 컨테이너에 살까 하면 안 되고 그 바깥에 지금 이제 조리시설이나 이런 건 태기가 허락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장이 나도 여기 살고 있는데 얘는 왜 못 살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본인이 남성으로서 거기 살고 있는데 옆에 그 여성 노동자 예. 2명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컨테이너에도 잠건 장치도 없어요. 네네. 잠건 장치는 잘 안 돼 있죠.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여성들이 이제 되게 힘들다고 봐야 되고 일단 석행시가 사건 일어나는 그 부천에 네네. 거기에 또 촬영하러 갔는데 이 똑같대. 이렇게 비닐하우스로 만들어주는 집 안에 또 방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거기도 잠금 장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여성 노동자들이 그 철로 이렇게 어떻게 묶어서 하고 화장실도 대부분 이제 바깥에 있죠. 거기 뭐라 그러지 그 간이 화장실 네. 그런 거 있고 어디 갔는데 문도 없어. 네. 진짜 문 없고 앞에
천 하나만 이렇게 네, 해놓고 화장실에요. 화장실인데 거기는 이제 촬영해서 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은 이 공장보다 또 농업이나 농업 지역에 분야, 가면 예. 좀 심각하고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의 그런 이제 진짜 성희롱 사건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장을 하면은 결국 여기서 그러면 왜 신고를 안 하냐? 예.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성희롱 사건들이 한국 사람 당해도 쉽게 거기 입학게 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뭐가 신고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주 노동자 경우에는 이제 남의 나라 와서 남의 나라 법정에 가서 그것도 그 남의 나라 말로 한국말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다. 더 어렵죠. 근데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네. 세상에 나오지 않은 사건들이 많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같이 이렇게 한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살게 하고 근데 그거는 뭐 사장들뿐만 아니라 같은 이제 남성 이주노동자들도 이제 같이 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도 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 전반적으로 기숙사 상태가 열악하고 안 좋은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 이 노동자가 어디 공장에 들어갈 건지 그러면은 이 공장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어디서 살 건지 그런 사는 곳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제대로 이제 서류를 받고 이 노동자를 배정을 해야 됐는데 우주노동자 계약서를 보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기숙사 제공하나 제공 안 하냐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이 만약에 미제공이라고 하면은 사장한테는 기숙사에 대해서 의무가 없어져. 제공할 의무가 없어지는. 없어지니까 고용센터에서는 아무렇지 않아 하고 그래서 어떤 사장들이 안 좋은 기숙사면은 무허가 기숙사면은 아예 미제공해놓고 거기서 살게 하고 그거 하나였던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공하더라도 기록되어 있는 오피스텔인데 실제로 살게 하는 공장 안에 컨테이너나 그런 집 이제 그런 거는 보면은 결국 이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장들이 공장 앞에 컨테이너를 이제 후계실로 신고를 해놓고 실제 이제 사람 살게 하고 근데 이제 신고하는 것도 이 고용노동부 아니라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하니까 지자체 공무원들이 뭐 후계실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쉽게 허가를 내주고 근데 그거는 또 허가를 받았으니까 고용센터에서는 그러면은 기숙사로 제공을 하라 이렇게 해주고 근데 그런 건 이제 되게 심각하고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사실상 자기가 자기 계약서를 그렇게 꼼꼼하게 보고 판단하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냐면은 이 이주 노동자가 오는 과정이 결국 본국에서 자기가 이제 한국어 시험을 보고 통과하고 사장이랑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국에 올 수 있고 근데 그 사장은 이제 한 사람이랑 계약하는 것도 될까 말까 힘들죠. 뭐 만약에 내가 시험을 통과돼서 무조건 한국에 간다 그런 보장이 돼 있으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장인지 기숙사 어떤 건지 따질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거 없으니까 결국 이 사람이 지금 보내오는 서류에다가 사인을 안 하면은 언제 한국에 갔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거 따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숙사가 안 좋다고 알면서 공장이 환경이 안 좋다고 알면서도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선택이 없었다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주 노동자한테 이제 그런 선택권을 근데 그거는 이제 본국에서 그렇게 이루어주지만 한국에 와서도 이제 그런 선택권이 있어야 됐는데 법으로 그런 거 이제 뭐 이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런 문제에서 기숙사나 자기 이제 사업장의 어떤 환경이나 자기 월급이 어차피 조금 일을 하다 보면은 월급을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주 노동자들은 이제 10년 돼도 최저임금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제 법 제도들을 통해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사업주에게 기숙사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업주들은 기숙사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노동부에서 제대로 된 기숙사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잘 안 되고 현실적으로 컨테이너나 뭐 그런 비닐하우스나 조립식 패널 같은 임시 가건물을 노동부에서는 안 된다고 허가 안 해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자체에다가 그거를 다 등록을 해놓고 그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노동부에서는 문제 삼지 않는 이런 것들이 전체 섞여가지고 이렇게 열악한 이주 노동자 기숙사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기숙사 비용의 문제도 이제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열악한 기숙사라면은 사실 이주 노동자들이 돈을 오히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숙사 비용 실태는 또 어떻습니까? 일단 며칠 전 어떤 상담 우리가 했는데요. 논조에서 뭐냐면은 토요일 날 이제 한 달 내내 예. 네 다섯 번 일을 시킨 거예요. 네. 근데 토요일 날이 일을 시키면은 결국 이제 이거 특근이죠. 특근이니까 한 8시간 일을 하면 12시간 돈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한 4일 토요일 날은 4개라고 하면은 48시간인데 48시간인데 근데 48시간이 거의 한 45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 45만 원 어떻게 기숙사비가 되냐고. 그 집도 컨테이너인데. 그러니까 기숙사 18시간에 대한 임금은 주지 않고 그거는 네가 기숙사비로 낸 셈 쳐라 이거죠. 그렇게 하는 거 있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어떤 증거 자료가 없잖아요. 예. 결국 이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임금체물로 진정을 하는 수밖에 할 없죠.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것도 이주 노동자한테는 그거 쉬운 거는 아니죠. 쉽지 않죠. 결국 이제 임금체물로 넣어도 이거 바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거의 한 달, 2달 오래 걸리면서 걸리죠. 예. 이 임금체물 그거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임금체물 나와도 거기는 이제 월급의 70%나 30%나 그것도 이제 따지게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부분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이게 황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숙식비 지침이 이제 2017년부터 시행이 되다가 이게 이제 골 때리는 지침이었죠. 뭐 그런 임시 가건물 기숙사에 살게 하면은 월급 비례로 임금에서 8%를 뗄 수 있다. 뭐 식사 한 끼 더 주면은 13%를 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주거용 뭐 집이나 이런 데 살게 하면은 15%를 뗄 수 있고 뭐 식사 한 끼 제공하면 20%까지 뗄 수 있다. 그래서 20%까지 떼면은 거의 뭐 40만 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와서 지속적으로 이제 노조랑 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작년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가 개선된 게 있습니까? 법으로는 개선은 됐지만 근데 이 법이라는 거는 그리고 현장에서 그렇게 관리 감독을 되지 않으면은 한계가 있어요. 아 실제로는 바뀐 게 별로 없다. 없다. 예. 그냥 법으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바뀌었다고 매뉴얼도 나왔지만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결국 이제 똑같다. 왜냐면 이전에는 지금도 이제 뭐 제가 아까도 조금 지적을 했지만 기숙사를 준다고 하면은 사장이 이제 몇 가지 사진 한 8가지 사진을 접수를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따져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숙사 제공을 안 한다. 그러면 아무 의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기숙사 제공을 안 해놓고 기숙사 제공하고 있는지는 봐야 점검을 안 하는 되는데 거죠. 안 되고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방에 뭐 3명 있으면은 나눠서 돈을 받아야 됐는데 지침에 그렇게 이제 돼 지침이 있죠. 돼 있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상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지침이 지금 계약서 봐도 이주 노동자들을 이제 데려오면서 이 나눠서 준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3명 이주 노동자를 이제 데려왔어요. 예. 근데 3명 노동자를 한 방에 살고 있는데 그 기숙사비가 45만 원이야. 예. 근데 처음에는 15만 원씩 받았어요. 예. 근데 두 사람이 어떤 이유든 그 회사를 퇴사 처리하고 갔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남았잖아요. 예. 그 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5만 원 줘야 돼요? 45만 원 줘야 돼요? 노동자는 15만 원을 주고 싶겠죠. 그래, 예. 원래는 15만 원 주는 거 맞아요. 예. 자기랑 계약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사장이 뭐 어떻게 하냐면 이 방이 네가 혼자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45만 원 내라. 그렇죠. 부당한 얘기네요. 부당하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 노동자가 결국 이제 고용센터 가서 예. 말을 하고 뭐가 문제 제기해야 됐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해결할 방안을 이제 내야 됐는데 예. 결국 이제 그거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기숙사가 제대로 안 되는 사업자한테는 이주 노동자로 투입 못하게 고용 해야 못하게 되고 해야 되고. 그래도 투입을 하고 싶으면은 그 지역사회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로 이제 제공을 해야 정부가 되고. 제공을 네. 하게끔 해야 되는 거 맞고 법으로 모든 거는 할 수 없는 것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함께 내야 언젠간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나눠봤는데요. 이 토크 프로그램의 타이틀인 여기 살고 있다처럼 이주 노동자는 다양한 형태로 또 우리 곁에서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같은 구성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주 노동자라고 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기숙사에서 살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없는 존재 내지는 차별받아도 되는 존재로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성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성찰하고 반성하고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바뀌어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